안녕하세요. 60대 건강지킴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해피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혈압을 재보셨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m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g 이상으로 측정되셨다면 오늘 영상에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혈압이 좀 높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을 드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건강한 정상 범위로 돌려놓는 것. 이제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먼저 왜 특히 60대에게 고혈압이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이 노화된 혈관은 높은 혈압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이 높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인 심장, 뇌, 신장, 그리고 눈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렇게 생기는 합병증이 바로 뇌졸중, 심장병, 심부전 등입니다. 그럼 이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뇌졸중.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의식상실 등을 초래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생명을 위협합니다. 2. 심장병. 심장은 높은 혈압에 맞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고 심장이 지치게 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해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심부전.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결국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4. 눈 건강. 눈의 망막혈관 또한 고혈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정상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혈압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고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특히 소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싱겁고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 찌개, 김치 등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식습관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 10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2배 이상의 소금 섭취가 바로 고혈압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찌개는 밥에 비비지 마세요. 국, 찌개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찌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다음, 짠 반찬은 조금씩, 싱거운 반찬은 넉넉하게 섭취하세요. 젓갈, 장아찌, 김치 등 짠 반찬은 소량을 섭취하고 나물, 샐러드 등 싱거운 반찬을 넉넉하게 드세요. 나물은 소금 대신 간장이나 된장을 소량만 사용하거나 들기름과 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연 조미료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소금, 간장 대신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등을 우려낸 육수를 활용해 음식의 감칠맛을 높여보세요. 허브, 후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자연향신료를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살리면서 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세요.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바나나, 감자, 고구마, 브로콜리 등의 칼륨이 풍부하니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특히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니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과 외식은 최대한 줄이세요. 햄, 소시지, 통조림, 라면 등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음식은 맛을 위해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관리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식사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안전한 운동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운동하기에 앞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낮은 강도부터 서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후로 5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유산소 운동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워워킹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파워워킹은 그냥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을 말합니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혀 걸어보세요.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하루 30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걸으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팔은 90도로 굽혀 앞뒤로 힘차게 흔듭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심폐기능 강화, 혈압 강화, 체중 감량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집안에서 하루 30에서 40분 정도 타시는 게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점차 높여주세요.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력 강화, 심폐기능 강화,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 걷기입니다. 제자리 걷기는 날씨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 안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거실이나 방에서 하루 20분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제자리에서 팔을 흔들며 무릎을 높이 들어 올려 걷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리듬감 있는 음악을 틀고 하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신 운동 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와 운동 외에도 혈압 관리에 중요한 몇 가지 생활 습관이 더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혈압을 낮추는데 보너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금주 또는 절주를 실천해 주세요. 다음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세요. 자, 오늘은 60대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고혈압 관리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염식, 유산소 운동 루틴, 그리고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